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봄이 왔다는 걸 몸이 먼저 느끼는 것 같아요. 주변에 춘곤증 느끼는 분들 네. 더러 있던데 저도 맞습니다.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습니다. 네, 점심 식사 후에 그 피로감이 좀 많이 찾아오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과일 같은 그 비타민을 많이 섭취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분들이 전해주는 고향 소식과 함께 봄의 나른함을 한번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강성화, 이만나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만나 리포터 오늘 어떤 소식이에요? 네, 이게 마시고 싶어서 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경칩 전후로 마실 수 있는 특별한 물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떤 물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고로쇠를 채취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남원 지리산 자락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지금 이 산중인데, 아유, 뭘 이렇게 잔뜩 지금 준비하고 어디를 가시려는 것 같은데요? 이 산으로 요새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약, 고로쇠 따라갑니다. 귀한 약 바로 고로쇠. 아, 벌써 이 고로쇠를 채취하는 바로 그 계절이 왔네요. 그렇죠. 이제 입춘도 지났고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저도 좀 따라가도 되죠? 채취하러. 산이요, 네. 복장이 저 복장 어떤가요? 괜찮네. 괜찮죠? 신발 좋고. 그러면 청바지 갑시다! 갑시다! 네. 오늘 날씨가 근데 정말 좋아요. 바람도 안 불고. 제가 남원에 갔을 때가 3월 초였는데요. 바람 한 점 없는 따뜻한 봄 날씨였습니다. 아유, 그래서인지 소풍 가는 것처럼 들뜨고 신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기분 좋은 것도 잠시 계속 산만 오르니까 힘이 들었어요. 한참 올라가네요. 네. 회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지금 한 20분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좀 시키려면 앞으로 2시간 가야 되는데 아이고, 2시간이요? 연약한 아가씨라서 네. 한 10분만 가면은 고로쇠나무가 10분. 있죠. 10분만 가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아래쪽 목적지 600고지. 600고지에서 1500고지까지 이렇게 자생을 해요, 고로쇠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연약한 아가씨니까 제가 그냥 600고지에서 멈출 테니까 앞으로 10분만 더 갑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저를 살려주셨어요, 지금. 아, 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 가시죠. 출발! 파이팅! 아이고, 힘들어. 네, 아유, 뭐 10분만 더 가면 된다고 해서 좋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부터는 이 길이 나 있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하더라고요. 더 험한 곳이네요. 네, 나무까지도 헤치고, 이야. 네. 장애물도 저렇게 넘어가면서 힘들게 해발 600m 고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이 고로쇠 나무가 산세 높은 골짜기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오를 수밖에 드디어 없다고 해요. 고통이 네, 따르네요. 진짜 너무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이거 절반도 안 왔는데. 한 40분 왔는데 체감은 4시간 온 것 같아요, 4시간. 그러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뚫어야죠, 뚫어. 연장이 나왔는데. 연장으로. 요 나무, 요 크고 괜찮은데? 이제 요거 이제 뚫어보면 되는 건가요? 그거? 이거는 고로쇠 아니에요. 이거 고로쇠 나무가 아니고. 아니, 근데 지금 다 보기 다 똑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여기. 어디? 이게 고로쇠예요, 이게. 와, 요거 쭉 뻗은 나무. 야, 진짜. 저는 여기 있는 게 다 고로쇠 나무인 줄 알았는데요. 바로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고로쇠 나무는 이렇게 나무가 회백색을 띠고요. 또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잔가지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네. 이 땅속의 수액이 줄기를 통해서 나무 위에까지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나무에서나 수액을 채취하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뚫으면 나와요. 자, 과연 물이 나올까요? 오! 자, 뚫자마자 보세요, 뚝 보세요, 떨어집니다. 보세요. 보세요. 와! 뚫자마자 바로 물이 송송송 솟아요, 이게. 이거 귀한 고르시면.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아까워. 네, 이렇게 드릴로 뚫은 부분을 마개로 막은 뒤에 호스를 이렇게 연결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 끝에서 호스를 타고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물이 이제 나온다는 여기서 거죠.
물이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물이 이렇게 이야. 나오죠. 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저게 모아져서 또 한 통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참 신기한데요. 이 고로쇠 수액 채취는 병칩을 전후로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바로 나무 보호를 위해서. 보통 몇 몇 개나 개나 이렇게 뚫으시는 거예요? 이 고로쇠는 산림청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가지고 30cm, 이 둘레가 30cm 이상은 3개, 그 30cm 이하는 2개, 20cm 이하는 채취를 못하고 네. 20cm에서 30cm 사이는 2개. 우리가 나무를 갖고 와야 돼. 그래야 오랫동안 대대손손 약물, 좋은 물 받아먹지. 그렇죠. 고로쇠를. 맞아요.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30cm 된 건 한 수령이 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4, 50년. 최소한 4, 50년. 야, 최소 4, 거의 50년. 내 나이 또래네. 동갑이 씨.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 나무가. 네, 나무 보호를 위해 구멍의 깊이도 1.2cm로 지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귀한 고로쇠물인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무 아까워요. 제가 오늘 먹어야겠어요. 아유, 정말 맛있는 거예요? 네. 아이 땅으로 그냥 떨어지는 게 아까워서 호수를 연결하기 전에 제가 마셔봤는데요. 아이 좀 저렇게 조금씩 마시니까 감질맛 나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이 나무 구멍을 만대로 막은 뒤에 호수를 연결해서 저렇게 통으로 물을 모으면 자연스럽게 수액 채취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한 방울씩 떨어져서 언제 큰 통 다 채울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큰 통 하나를 채우려면 나무가 한 1년 정도 수액을 모아야 한다고 와, 합니다. 네. 네, 작업이 한창인 요즘 3일 정도 간격을 두고 수액을 조금씩 채취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큰 통을 채우는 건데 정말 귀한 물이네요. 그렇죠. 저도 눈으로 직접 보니까 왜 고로쇠가 왜 귀한 물인지 알겠더라고요. 자, 드디어 오늘 이렇게 이 고로쇠를 수확을 다 했네요. 맞아. 아, 채취를 이렇게 정말 많이 좀 채취를 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날씨가 어젯밤에 한 4, 5도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많이 받친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야, 그럼 날씨가 따뜻할수록 고로쇠물이 더 많이 나오나 봐요. 날씨가 밤에는 추웠다가 낮에는 9도, 10도 올라가야 돼요. 그야말로 옛날 얘기한 4만 4온. 일교차가 많이 날수록. 그렇죠. 그러면 고로쇠는 많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맑고 청정적 이 지리산에서 나는 고로쇠물 왠지 더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죠. 여기는 해발이 높고 그리고 여기가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 지리산. 원래 이게 경칩물이거든. 네. 옛날부터 경칩 먹는 물이에요. 뭐 경칩 전다새, 후다새라고 그러거든.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딱 맞춰진 고로쇠가 여기 지금 현재 뱀사골 이쪽 지역. 그 뭐 다른 곳에서는 뭐 1월 달에도 나오고 네. 12월 달에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그야말로 그 산이 깊다 보니까 해발이 높고 그러니까 오래 가죠. 하고 4월 초까지 여기는 나와요. 해발이 높고 일교차가 큰 지리산의 특성상 4월까지 수액 채취가 가능한데요. 제가 마셔봤습니다. 만나죠. 진짜 시원해. 오! 야, 진짜 지리산의 전기가 그대로 제 몸에. 와, 진짜. 정말 한 더 주세요. 시원했어요. 자, 힘들게 올라간 보람이 와. 있죠. 이거 한 통 다 드시겠네. 아니, 갈증이 싹 풀려요. 만나죠. 진짜. 속이 다 시원해. 아, 고로쇠를 마시니까요. 온몸에 상큼함이 확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산에서 채취한 수액은요. 그냥 바로 마시는 게 아니고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요. 물론 그냥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긴 하지만 혹시 들어있을지 모를 이물질을 촘촘한 망에 거르는 작업을 거칩니다. 자, 이렇게 정제 과정을 거치니까 더 깨끗하고 맑아 보이죠? 그렇네요. 네. 자, 드디어 산에서 고로쇠를 채취해서 이 정제를 거쳐가지고 바로 드디어 이렇게 왔습니다. 드디어 이 보세요. 고로쇠물 많이 마실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 오늘도 이거 한 그릇 갖고는 안 돼. 이거 두 개는 두 사발은 먹어야지. 그렇죠. 네. 자, 주십시오. 먹읍시다. 한 방울 한 방울씩이 모여 얻어진 정말 귀한 고로쇠 수액.
오늘 한번 마음껏 마셔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아지는 거 봤잖아요. 네. 저만큼 모아지려면 얼마나 또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귀한 물 그러니까요. 맛있게 지금 시음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부럽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진짜 정제를 해서 그런지 더 뭔가 맛있죠? 청량감이 느껴지고요. 달아요. 정말 달아요. 이게 이온 음료 같이 정말 느껴질 정도로 정말 달고 그리고 시원하고요. 그리고 전혀 비린 맛이 없어요. 글쎄요, 뭐 비린맛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다른 분들이 이쪽 뱀사골 쪽 고로쇠가 진짜로 깔끔하다고는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네. 마실게요. 이건 또 많이 네. 마실수록 좋으니까. 저는 다 마셨어요 이거. 다시 따라갖고. 다 마시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짭짤한 것과 같이 마시면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먹어도 그냥 술술 옛날부터 들어가더라고요. 어른들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 어디가 특별하게 딱 그거 아니고 초범에 아직 농사가 시작이 안 됐잖아요. 이거를 마시고 정말로 농사를 재야만이 허리 아픈데 뭐 다리 아픈데 싹 낫는다고 그거를 믿어서 우리 선조들이 어머님들이 그 애기 낳아가지고 허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네. 산후통. 산후통. 그런 데는 정말로 좋다고 옛날에는 고로쇠가 안 나왔을 때는 여름에는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고로쇠 나무를 베다가 가지를 베다가 삶아서 산모한테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로쇠 나무는 정말로 그 산모나 허리 아픈데 이런 데는 좋은 거로 나와 있어요. 이 예전에 남원에서는요,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방에서 고로쇠를 많이 마시고 노폐물을 배출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하게 한 해 농사를 잘 지으셨다고 해요.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고 해도 다른 것들은 많이 먹으면 탈이 나지만 고로쇠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마실수록 몸에 노폐물이 잘 빠진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마시는 거 아닌가요? 네, 아이고 이제 겨우 5잔째인데요. 이 노폐물이 빠지면 당연히 피부도 좋아지겠죠. 무엇보다 맛도 있고 목 넘김도 좋아서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큰 통에 금세 다 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셔도 정말 부담 없는 우리 몸에 좋은 물 고로쇠. 올봄 고로쇠로 건강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남원 내령마을 고로쇠 따봉! 제가 극복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예, 네. 되게 이 고로쇠 물은 주부님들 보니까 날 잡아서 마시더라고요. 마른 네. 오징어에 또 고추장 찍어서 어떻게 마셔야 돼요? 주로 보통 이제 찜질방에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짭짤하게 또 고로쇠 물을 많이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게 참 좋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또 고로쇠는 미네랄 성분이 많고 칼슘, 칼륨이 풍부해서 위장통, 산후통, 피부 미용 등 우리 몸에 두루두루 좋은 곳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고로쇠를 채취하는 곳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 남원 고로쇠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남원 같은 경우는요, 해풍에 영향이 적고 또 공기와 물이 맑아서 맛이 깔끔하고 단맛이 정말 일품이니까요. 좀 고로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방송 끝내고 좀 마시러 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오늘 가시죠. 소식 잘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성아 리포터와 함께 할 텐데 아주 특별한 학교를 소개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해마다 3월이 되면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영웅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요, 3월마다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학교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학교만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19년 1월 일본 유학생 600여 명은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에 나섭니다. 이를 기폭제로 같은 해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서울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 시위를 막기 위해서 일본이 무력 진압에 나서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만세 운동, 그 중심엔 신흥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자리한 신흥고등학교. 올해로 개교 117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제가 신흥고등학교를 찾아갔을 때는요, 마침 졸업식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빠질 수 없겠죠? 예, 예나 지금이나 뭐 이런 모습은 절대 바뀌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복을 벗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죠. 전주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 가운데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즈가 1900년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김창국이라는 소년을 가르친 것이 바로 신흥고의 출발입니다. 한 명의 학생으로 학교가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신흥학교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것은 1906년의 일인데요. 바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와집 한 채를 지어서 학교를 이전할 당시에 55명의 학생이 있었다니까 정말 많이 늘어났죠? 와, 그렇네요. 당시 신흥학교에서는 국어와 한문, 성경과 역사, 체육 등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쳤는데요. 중요한 건요, 당시 학생들에게 애국 계몽 의식도 함께 심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 그 같은데요. 민족교육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은 그 기독교인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족의 어떤 그 선각자들, 네, 그분들이 자기 집 사랑에다가 또 뭐 마을에다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를 열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말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일제는 그것이 말하자면 그 민족 저항의 바탕이 되는 그런 그 교육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못하게 되겠다 해가지고 기준을 높이는 거죠. 학교 설립의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1909년 사립신흥학교로 인가를 받고 2층 양옥 건물을 새롭게 지어서 이전하게 된 신흥학교. 당시 고등과 학생들도 모집해서 그들에게 근대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신흥의 영어 이름은 새벽이라고 하는 도원입니다. DAWN. 새벽은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신흥학교 선생님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고 싶었던 거죠. 이 교육을 통해서. 신흥이란 학교 이름을 지으면서 지, 인, 용이라는 교훈도 만들었는데요. 진리 추구와 사랑 실천, 그리고 정의 실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강압적이고 서슬퍼런 무단 정치를 이어갔는데요. 무자비한 탄압으로 우리 민족은 암흑과도 같은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네,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암울한 시대였음이 느껴지네요. 네. 고종의 장리의 이틀 전인 1919년 3월 1일, 민중들은 탑골공원에 모여들어 성난 파도처럼 나라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 이후 종교인들을 비롯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폭력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일본은 이에 무력으로 맞섰지만 독립의 외침은 그로부터 몇 달 동안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당시 신흥학교 학생들도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는데요. 학교 지하실 호롱불 밑에서 몇 날 며칠 동안 태극기와 선언문을 만든 뒤 거사 당일인 1919년 3월 13일 이를 채소가마니로 위장해서 남문장터로 가져가 장날에 모인 군중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당시 장터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고 신흥고 학생들은 목 놓아서 나라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독립만세 운동의 주역으로 활약한 만큼 이후 신흥학교 학생들은 처참한 고통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재판을 한 기록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대여섯 명 학생들이 1년형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이 전주의 사물운동 주도자 중에서 최고형을 받은 사람이 1년 반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1년형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1년 형기 감옥에서 형 마치고 나와서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일제에 맞서 당당히 나라의 독립을 외친 신흥학교 학생들.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더해져서 만세운동 이후 일본은 무단 통치 대신 문화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광주와 나주를 오가던 통학기차 안에서 일본 학생들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희롱하자 당시 광주고보 2학년이었던 박준채가 이를 저지하고 나선 건데요. 결국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일본 학생들의 편에 서서 조선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죠. 이야, 정말 참 분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네. 이를 계기로 해서 1929년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주축이 된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흥학교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의 비밀리에 모여서 동조 시위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네, 학생들이 정말 정의롭죠. 그렇죠. 삼엄한 감시를 피해서 태극기와 전단지를 준비한 학생들은 1930년 1월 25일 거리로 나서 자주 독립 만세를 외치는데요. 당시 중앙의 신문에 기사가 실릴 만큼 큰 주목을 받은 사건으로 신흥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당시 모진 고문 탓에 신흥학교 함수만 학생이 결국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마는데요. 뒤늦게나마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게 된 함수만 열사와 3.13 만세운동의 김점수의 열사. 이처럼 신흥인들이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흥학교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독립운동이랄까 학생 민족교육을 시키기 좀 좋은 장소였었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어쩌면은 자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민족의식 강한 선생님들이 신흥학교에 몸을 담고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키기에 다른 학교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그렇게. 호남의 대표 사학으로 지역의 자랑이었던 신흥학교. 그런데 이때 지역은 물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흥학교가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한 겁니다. 1937년 일제가 중국 대륙적으로 침략을 확대해 가면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자체를 말살을 해보려고 하는 그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정책 가운데 하나가 신사에 참배하도록 하는 그런 강요였습니다. 종교학교에 있던 우리 신흥학교도 이런 강요를 받게 되는데, 우리 신흥학교는 여기에 맞서서 참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10년 동안 학교는 학교 역사에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일제가 강요하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학교 문을 닫아버린 신흥학교. 학교가 문을 걸어 잠근 지 10년이 지난 1946년 11월. 신흥학교는 다시 학생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애국 개몽운동의 산실이자 호남 항일운동의 거점으로 신흥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 117년이라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신흥학교인데 이 이면에는 또 아픈 사연들이 있었네요. 이런 역사관이 또 조성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흥고등학교에 가면요, 이 학교의 역사를 쭉 둘러보실 수 있는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누구나 가서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